안녕하세요. 명리대학교 석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도 확률 변수 및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통계나 계량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모집단입니다. population 우리가 연구나 분석을 하고 싶은 그 타겟이 되고요. 그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우리 연구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의 주제가 되는 전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특정 사람일 수도 있고 식물이나 기업이나 가게일 수가 있고요. 경제학에서는 주로 이제 가게나 기업, 국가 등 경제 주체가 우리 관심이 되죠.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어떤 집합, 개체 집합을 얘기하는데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그 모집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집단이 갖고 있는 어느 특정한 수치 그것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결국에는 숫자들의 집합인데 예컨대 한국인 40대 남성의 키라고 하면은 한국인 전체를 40만 명이 다 모아놓고 40대 남성이 40만 명이면 그 만 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40만 개 키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수치가 모여져 있다고 하면은 40만 가지의 값 중 한 값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어떤 분포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확률 변수의 특정한 분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정의하고 나면은 그 모집단에 나타나는 확률 변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가져오는 확률 분포.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개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체마다 만약에 한 개의 숫자가 아니고 근데 키뿐만 아니고 키 몸무게라고 하면은 두가 갖고 있는 결합 확률 분포 이런 것들도 우리의 관심이 될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서 등장할 만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경제 활동 인구 구직을 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경제 활동에 속하는 2022년 월평균 근로소득 이런 것도 모집단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따지면 특정 연도 예컨대 2022년도 말에 장부가 5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 전년도 2000 영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뭐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권자 100만 명 중에서 우리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유권자 100만 명 중에서 특정 후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을 지지하는 후보가 나머지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모집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 이러한 모집단은 특히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뭐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가령 우리가 이 100만 명 중에서 지지하는 사람을 1로 표시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0으로 표시한다고 하면은 10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만 명이 0이 될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1이 0.6 0이 0.4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두 개 합치면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0.4는 100만 명 중에서 1인 거의 비중 그리고 0.4는 100만 명 중에서 0인 거의 비중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갖고 있으면은 통계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베르누이 분포라고 뭐 얘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뭐 정확하게 정의할 건 아닌데 어떤 특정 구간들이 있고요. 구간들이 있고 속한 것들의 개수가 얼마큼 되느냐를 정규화를 통해 가지고 밀도로 나타낸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모집단의 히스토그램하고 그 모집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데 그 표본에서 그려지는 히스토그램 그걸 우리가 특별히 경험 혹은 실증적 혹은 관찰된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숫자들이 있다고 봤을 때 뭐 X축에 어떤 구간을 그려놓고요. 그 구간에 속하는 개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고 그중 몇 프로가 되는지를 왼쪽처럼 그릴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그거를 구간의 길이로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네모의 합을 다 더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되는 조금 더 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테이터를 가지고 구현을 해보면은 여러분 스테이터 여시고 클리어라고 먼저 치신 다음에요. input x 해가지고 x를 보여준 숫자고 end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그리고 이 input 커맨드를 통해서 데이터 집어넣은 것은 데이터 에디터의 브라우즈 그 창을 여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편집기 에디터를 닫고 나서 히스토그램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오른쪽에 보이는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빈 그 구간의 크기를 빈이라고 하는데 그 빈이
등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빈이 4개고 2.4에서 출발해서 폭은 2.8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세로는 이제 구간의 길이로 나눈 밀도가 그려지고요. 네모 면적의 합은 다 합치게 되면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옵션으로 그린 그래프고요. 요거를 이제 빈이라고 하거나 이제 다른 옵션들을 통해 가지고 크기를 모양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빈 가로 열고 6 가로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빈 사이즈가 빈이 6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예컨대 width width 폭이죠. 폭을 1로 하면은 퍼센트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세로가 밀도가 아니고 합하면 100이 나오는 퍼센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어떤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 이제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샘플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모집단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샘플링을 통해서 표집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반복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난수를 추출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특정 확률 분포에서 난수를 추출한다는 것은 많은 숫자들 중에서 임의로 예컨대 난수 100개를 추출한다고 하면 100개를 뽑는 것이니까, 그것이 만약에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잘 뽑혔다고 치면은 그 뽑힌 것들을 잘 스터디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모집단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추출된 난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표본수가 만약에 커지게 된다고 치면은 무슨 얘기냐면 n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 모양은 표본에서 구한 히스토그램의 모양은 점점 모집단의 분포를 따라가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n이 1000개를 추출했을 때 n은 10만 개를 추출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 파란색의 점들은 이거는 표본에서 추출한 히스토그램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모양은 이제 표준 정규분포의 밀도함수입니다. 표준 정규의 밀도함수인데, 이걸 잘 보시면 n이 커지면은 히스토그램이 점점 정규분포로 정규분포 유사해지는, 밀도함수 유사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노멀이라고 치면은, 히스토그램 그릴 때 노멀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히스토그램 표본에서 그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는 그 정규분포를 그려줘서 과연 히스토그램 그렸을 때 이것이 과연 정규분포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일치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테이터에서는 난수를 추출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균등 분포에서 뽑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R 바이노미알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CNSN 그리고 파라미터가 핀 그 확률이 핀 이항분포에서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 노멀하게 되면은 그러면 정기분포에서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 다양한 거 보여주고 있는데 뭐 첫 번째 그림은 연속 균등분포 뽑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20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0.5, 10번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0.5면은 둘 중에 한 번은 성공한다는 얘기니까 성공 개수를 세는 이항분포는 당연히 평균적으로 10번이 가장 많게 되는 그런 분포인가 알 수가 있고, 카이 제곱 분포 그렇게 생겼고요. 카이 제곱 분포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제곱한 걸 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제곱했기 때문에 음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반으로 접은 0을 기점으로 반으로 접은 거가 조금 과장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베타 분포가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실습은 F분포로부터 이제 난수를 그리고 히스토그램과 그리고 난수 말고 정확하게 밀도함수를 그렸을 때 밀도함수를 서로 비교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형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이제 set OBS observation 만개라고 되어 있고요. set observation 만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데이터가 없는 스테이터에서는 데이터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개로 만든 다음에 x를 점으로 해서 이거는 점이라고 하는 건 요새 이제 그 결측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x라는 변수를 만들고 range는 0에서 10까지 이제 500개를 구간을 줘서 만들고 그 다음에 n과 m을 정의를 한 다음에 y를 f density를 이용해서 자유도 두 개인 그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하되, 그리고 x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f 분포라고 하는 거는 카이스퀘어를 두 개를 서로 나눠서 이제 그린 거기 때문에 x를 만들어 가지고 x의 히스토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y의 덴서티를 그려서 보여주면은 뭐 굉장히 유사한 분포가 그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gx의 분포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x의 분포를 아는데 어떤 x의 다른 분포는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치면은, 우리 정규분포 뒤에 이제 나올 거지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치면은, 만약에 정규분포의 익스포넨셜을 취한 익스포넨셜 x 라고 하면은 뭐 이거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익스포넨셜 x의 정확한 분포를 구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x에서 난수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익스포넨셜을 해서 그림을 그려도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유사한 분포를 근사할 수 있다. 아주 편하게 g of x의 분포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번 책의 인트로덕션으로서 확률 변수와 분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